여기 스페인에서 온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그 여파로 중국 최고 지도자까지 흔들린 사건.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 세상을 놀라게 한 미사일 때문에 중국 방송에 포착된 시진핑 주석의 이상한 모습. 비틀거리는 걸음, 거친 숨소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레한드로 모랄레스예요.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세계 반대편으로 떠나는 여행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스페인 출신이에요.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죠. 저는 몇 년 동안 위성 엔지니어로 일해왔어요. 멋진 직함이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저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해요. 지구 위로 떠있는 그런 기계들이요. 멋진 일이기도 하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삶은 꽤 평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비행기나 위성을 위한 멋진 것들을 설계한 다음 집에 와서 쉬는 거죠. 가끔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고요. 나쁘지 않은 삶이었는데 가끔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이 하나 딱 뜨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지루한 업무 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건 초대장이었어요. 그냥 초대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초대장이었어요. 저 알레한드로 모랄레스를 한국으로 불러서 엄청 중요한 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면서 이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한국이라니. 한국에 대해 들어본 게 참 많았거든요. 놀라운 기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제 조카가 늘 춤추는 K-파프 음악까지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한 이유는 엄청난 프로젝트 때문이었거든요. 한국이 그들의 방어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위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데 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단순히 멋진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걱정도 됐죠.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건 두렵잖아요. 특히 스페인과는 너무 다른 나라로요. 제가 그곳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파에야만큼 김치를 좋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 놓인 기회를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될까요? 자신의 기술로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를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메일의 답장 버튼을 눌렀어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적기 시작했죠. 귀하의 초대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수락하겠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엄마는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 울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 눈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공항에 서서 한 손에는 캐리어를, 다른 손에는 여권을 들고 있었을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서울행 비행기의 탑승 안내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익숙한 고향 풍경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큰 공항 창문을 통해 비치는 햇빛이 마드리드의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를 떠올리게 했어요. 잠시 동안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한국에서 제가 이룰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놀라운 기술을 다루고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저는 다가올 모든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한국 내가 간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를 하늘 위로 데려다 줄 때 마치 운명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모든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죠. 세상의 진짜 변화를 만들 기회를 위한 순간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습한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이번이 한국에 처음 오는 거였어요. 공항은 크고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가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길을 잃은 기분도 들고 흥분된 감정도 느꼈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는데 그와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 뭔가 있긴 했어요.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는데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한 바다 같았어요. 제가 살던 스페인과는 완전히 달랐죠.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인도 위를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오래된 사찰들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공존하는 느낌이었죠.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 둘 다 웃고 그냥 조용히 드라이브를 즐기기로 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도시가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산이 보였는데 평화로워 보이긴 했지만 그 너머에 북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가까운 곳인데도 동시에 너무 먼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새 직장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은 반짝이는 창문을 가진 높은 빌딩 안에 있었고 내부는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새로 만난 동료 지훈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다행히 영어를 잘하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어때요? 저는 서울에 대한 첫인상,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모습, 바쁜 거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에 대해 얘기했어요. 지훈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자리를 향해 걸어가면서 TV 화면들이 여기저기서 뉴스 채널을 틀어놓은 게 눈에 들어왔어요. 많은 채널에서 북한에 관한 뉴스를 다루고 있었어요. 군인들 사진이나 미사일 장면이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훈 씨가 제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원래 늘 이런 식이에요. 혹시 몰라서 계속 주시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긴장된 느낌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위성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단순히 멋진 기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출근하고 지훈 씨와 이야기 나누고 저녁에는 도시를 탐험했어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오래된 궁궐들을 방문하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가끔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지훈 씨가 그건 단순한 훈련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일상이에요. 지훈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걱정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동료들과 함께 밖에 나갔어요. 작은 식당에서 매운 음식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대화는 활발했지만 결국 항상 한 가지 주제로 돌아왔어요. 바로 북한이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화를 바라지만 뭐든지 대비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시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불빛도 바쁜 거리도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저 새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였어요. 끊임없는 위협의 그림자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별을 올려다보며 집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은 너무 멀고 너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여기 서울에서 저는 평화가 그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워가고 있었어요. 평화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들면서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단순히 위성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그 이해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2023년 10월 1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었고 서울 전체가 흥분으로 들뜬 듯했어요. 새로 사귄 친구 지훈이 저를 큰 군사 퍼레이드를 보러 가자고 초대했거든요.
퍼레이드 길로 걸어가면서 지우는 계속 뭔가 대단한 놀라움이 있을 거라고 암시했어요. 알레한드로,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모든 걸 바꿀 거야.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어깨에 아이를 태운 가족들, 손을 잡은 노부부들, 좋은 자리를 잡으려 몰려든 10대 무리들까지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전기처럼 공기 중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저는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탱크들이 철컥거리며 포장도로를 지나가고 군인들은 완벽한 대열을 이루며 발을 맞춰 걸었어요. 전투기들이 머리 위를 지나가며 빨간색, 흰색, 파란색 연기를 뿜었는데 그건 바로 대한민국 국기를 상징하는 색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다른 게 나타났어요. 군중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제 목덜미에 털이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트럭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거대한 트럭이었어요. 트럭 위에는 엄청나게 긴 금속 튜브가 실려 있었는데 축구장 길이만큼 길어 보였어요. 지훈이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거야. 현무-5 미사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이고 강력한 무기야. 저는 그 거대한 미사일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이해하려 했었어요. 현실 같지 않았어요.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바로 내 눈앞에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굉음으로 설명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알려주고 있었죠. 현무-5는 남한이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라고 했어요. 남한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이 미사일은 그에 버금가는 무기라는 설명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북한 어디든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나운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전투부는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나라 방어에 있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 기술에 감탄했죠. 제가 엔지니어이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은 언제나 경이로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멋진 기술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였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고 저처럼 걱정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꼬마가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질문을 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몸을 숙여 설명해 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퍼레이드가 끝난 후 지훈과 저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각자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결국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정말 인상적이긴 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무섭기도 해. 정말 그 정도로 강력한 게 필요해?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 북한이 저기 바로 있어 라고 하면서 그는 북쪽을 가리켰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저는 그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스페인에 살 때는 가까운 나라에서 핵 위협을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게 저에게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북한을 더 화나게 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들지도 몰라.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공원에서 노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 아이들은 언제든 일어날지 모를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현무-5 미사일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그들이 처한 위험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지훈과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퍼레이드의 흥분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그 긴장이 드러났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미사일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어요. 북한이 대응할까? 다른 나라들도 개입하게 될까?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히 크게 울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현무-5의 공개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제가 상상조차 못한 도전과 위험이 찾아올 거였죠. 큰 퍼레이드가 있던 다음날 저는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현무-5 미사일 공개가 온 뉴스에 도배되어 있었고 모두들 그 얘기만 하고 있었죠.
출근길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 지훈 씨가 이미 와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알레한드로 뉴스 봤어요? 중국이 우리 미사일 때문에 화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할 거예요. 상황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 며칠 동안 우리는 최대한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휴게실 TV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는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지훈 씨랑 저만 사무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죠?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지훈 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비상경보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서둘러 메인 컴퓨터실로 달려갔어요. 지훈 씨는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위성에서 찍힌 흐릿한 이미지들이 가득한 큰 화면을 띄웠어요. 저기 봐요. 지훈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제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한기가 퍼졌어요. 이게 그 말인가요? 지훈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사를 준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도착했는데 다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상황 파악에 여념이 없었어요. 북한에서 트럭이 움직이는 흐릿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이러는 거죠? 제가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지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현무-5 미사일이 두려운가 봐요. 우리가 먼저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쪽도 방어 준비를 하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방어 시스템 중 일부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는데 제 일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 안의 긴장감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은 속삭이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도 스페인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던 순간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화면 속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트럭들이 멈췄고 사람들도 더 이상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물었어요. 지훈 씨가 화면에 바짝 다가가더니 말했어요. 멈춘 것 같아요. 위협이 끝난 걸지도 몰라요. 조금씩 사무실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한결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몇 시간을 더 지켜본 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적어도 오늘은요. 우리가 사무실을 나섰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도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요. 지훈 씨, 이게 또 반복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훈 씨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래요.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을 멈추게 하진 않아요. 강하게 버티면서 평화를 바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페인에서의 제 삶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여기선 전쟁의 위협이 늘 상존하고 있었어요. 제 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단순히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밤새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세상이 더 복잡해 보였어요.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현무-5 미사일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그 미사일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른 나라들을 화나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어요. 비록 우리가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를 바꾸고 있었고 절대 잊지 못할 교훈들을 남기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전날 밤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울려 퍼지던 경보음, 사무실의 긴장된 분위기, 흐릿한 북한 미사일 준비의 위성 사진들까지. 마치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죠.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느꼈던 것보다는 덜 무섭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소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까 알았죠.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진짜 충돌로 갈 뻔했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회사로 걸어가면서 도시가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공기에는 묘한 무거움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경찰들이 더 많이 보였고 군용 차량들도 자주 지나갔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꽤 긴장돼 있었어요. 모두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제자리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와 있었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이었어요. 잠 좀 잤어?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 못 잤어. 어젯밤 내내 생각이 많았어. 정말로 우리는 거의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 며칠 동안 일은 전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원래는 우리가 만드는 기술에 대해 흥분하고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짜는 코드 한 줄, 설계하는 시스템 하나하나가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위성통신 시스템을 작업하고 있는데 지훈이 제자리로 왔어요. 얼굴이 진지하더라고요. 알레한드로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가 물었어요. 우리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날씨가 맑아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죠. 멀리 남북한을 가르는 산맥도 어렴풋이 보였어요. 난 요즘 현무5에 대해 많이 생각해. 지훈이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걸 공개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했어요. 이제는 확신이 안 서? 그래,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잖아. 근데 가끔은 우리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가 이웃 나라들한테 더 큰 무기를 만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복잡하지, 그치? 우리는 안전하길 바라지만 우리가 느끼는 안전이 다른 나라들한테는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문제야. 끝없는 악순환 같아.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 더 큰 무기를 만들고 그럼 이웃 나라들도 위협을 느껴서 더 큰 무기를 만들고 도대체 언제 멈출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스페인에서의 제 삶이 생각났어요.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항상 긴장 속에서 사는 건 아니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몇 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일상도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보안이 강화된 게 눈에 보였거든요. 기차역에서도 쇼핑센터에서도 심지어 공원에서도 경계가 강화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경계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다시 그 사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 가자고 하셔. 거기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한 동료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누나는 호주로 가고 싶대. 더 이상 이런 불안 속에서 살기 싫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르게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일종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설계하는 시스템 하나하나 해결하는 문제마다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저 멋진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 평화와 전쟁, 이 나라의 미래, 어쩌면 세계의 미래까지도 관련된 문제였어요. 어느 저녁 지훈과 함께 퇴근하던 중에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 중인 학생들 무리를 지나갔어요. 그들은 북한과의 평화회담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죠. 저거 어떻게 생각해? 제가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은 잠시 시위대 쪽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해. 다들 평화를 원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응, 저도 동의했어요. 간단하지 않지.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국에 온 이후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최첨단 기술을 다룬다는 흥분, 현무5 공개의 자부심, 그 사건 때의 두려움, 그리고 지금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까지요.
한국에 온 후 제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엔 제 일을 그냥 공학이라고 숫자와 시스템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치, 안보,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까지요. 그건 굉장한 책임감이었고 제가 과연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미래, 이 지역의 미래,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까지요.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제 일을, 그리고 세상을 예전과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짐을 싸면서 제가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위성기술을 연구하러 왔는데 떠날 때는 그 이상을 얻었어요.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된 거죠. 작은 아파트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 뒤에는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제 한국인 동료이자 친구인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떠나기 전에 저녁 한번 먹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늘 가던 그곳에서? 그날 저녁 지훈과 자주 가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구워지는 고기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이 모든 것이 그리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도 분위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의 대화들이요. 알레한드로 지훈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며 물었어요. 여기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야? 잠시 생각하면서 천천히 씹었어요. 지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스페인에서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겨. 그냥 그게 있잖아. 생각하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선 다르더라고. 매일 평화를 위해 싸우는 거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맞아. 우리에게 평화는 전쟁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야.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의 끈기, 희망,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 언제든지 갈등이 터질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혁신하는 방식 말이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의 대화가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현무5 미사일과 북한의 공격 위협이 있던 긴박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스페인에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저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어요. 또 깨달은 게 있어 제가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기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스페인에서 위성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그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일이 사람들을 지킬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직접 보게 됐어. 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식사를 잠시 멈췄어요. 그거 정말 무거운 깨달음이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압도적이야. 이제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 우리가 짜는 코드 한 줄, 설계하는 회로 하나가 전쟁과 평화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게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야.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가족들은 웃고 있었고 연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친구들은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지 알게 됐어요. 지훈, 제가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뎌? 이런 무게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균형 맞추며 사는 거야? 지훈은 약간의 슬픔과 결의가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알레한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삶을 즐기며 살아야지. 아니,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더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가족, 친구, 일에서 힘을 찾고 최선을 바라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 식당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칠 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마치 국경 너머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이 없는 듯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여기가 정말 그리울 거야?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도 그리울 거야, 지훈. 지훈은 제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넌 진짜 친구가 됐어, 알레한드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여를 하고 가는 거야. 내가 한 일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해질 거야. 저는 목이 메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길 바라. 진심으로. 다음날 비행기가 서울을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봤어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자신 일부를 이곳에 두고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예요. 비행기가 더 높이 오르자 저는 다음에 뭘 할지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일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 알게 된 이상 그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우리가 하는 일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면 더 나은 엔지니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눈을 감으며 지훈과 한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갈등의 가능성 속에서도 매일 나아가고 혁신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의 강인함과 끈기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잠이 들기 전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들의 정신을 제 안에 간직하겠다고요. 제 일을 더 큰 책임감과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요. 비행기는 스페인으로 저를 데려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기술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쌓고 다리를 놓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향해서요.